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연일 따뜻한 날씨로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건조한 대기 상태와 강한 바람 탓에 강원 지역에는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인 경계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당분간 산으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원주와 횡성 지역의 낮 최고 기온 18도, 영월 17도, 평창은 15도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서 긴 시간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외투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을 마치고 다음 달 1일에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원주시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 중에서 2위에 선정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4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의과대학들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수업을 재개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달 15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강원대 의대도 이달 22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림대 의대는 아직 수업 재개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날과 선거 당일에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강원도 내 투 개표소와 위험 지역에 인력 900여 명과 차량 300여 대가 투입돼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을 진행합니다. 특히 강원도 내 개표장에는 인력 90여 명과 차량 20여 대가 배치됩니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나 입산 통제구역의 침입, 산속 흡연 등입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입건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5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 1일에 최종 지정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청 바이오헬스과 박용호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강원도가 최종 심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달 1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될 전망인데요. 이 글로벌 혁신특구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혁신특구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특구에 선정이 되면 강원도에 어떤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지도 말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율 특구를 고도화하여서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통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특구에 지정되게 되면 저희 지역의 경우
AI 헬스케어 산업 관련 규제가 대폭 해소되고 첨단 의료 AI 제품 생산 인증을 통해 AI 기술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와 바이오 산업 분야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이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모집 공고에 이제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모두 참여해서 신청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포함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분야로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신청을 했었나요? 네, 작년 9월 공모 신청 시에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분야로 이제 신청하였습니다만 지난해 12월 특구 선정 이후에 특구 지정 절차를 위해 올해 4월 초에 최종 신청 시에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분야인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네, 부산, 강원, 충북, 전남 이렇게 4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 지역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제출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받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좀 일단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업 진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일단 시도는 인정하되 추후에 규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를 한 후에 규제기관에 규제 그 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규제 족쇄를 좀 없애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원래 반대 개념은 포지티브 규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인데요. 이렇게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강원 지역에서는 어떤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4월 말경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저희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가 최종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특구 사업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사업으로는 AI 헬스케어 국내 그리고 또 국외 가상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글로벌 분산형 임상 참여 시스템 및 비대면 진료 지원 플랫폼에 대한 해외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산업 보험 및 해외 인증 등 AI 헬스케어 기업 육성 지원 또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되면 이제 기간은 몇 년인지도 궁금하고요. 특구에 지정이 되면 기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기간은 올해인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년 연장이 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운영을 통해 저희가 이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1개를 최종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100개 유치, 또 1,400여 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지정 기간은 4년인데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2년을. 맞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이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고용 효과는 1,400여 명. 또 제가 찾아보니까 수출액은 3조여 원 달성 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표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서 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 지방시대 정책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 전체의 발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상황일까요? 네, 일단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의 특구와 다르게 특정 지역에 특정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헬스케어 산업 분야가 적용되어 도내 전 지역이 해당되게 됩니다. 해당 분야 참여 기업들에게는 대폭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이를 통해 자유롭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 원주 지역의 경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와 정밀 의료산업 규제자의 특구에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에도 역량 있는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구당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이 국비를 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내와 국외 또 가상 실증 단지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R&D 예산을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국비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확보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차 기업들의 요구 참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올해 지금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책정했고요. 네. 내년 이후에는 증액될 여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돼서 2027년까지 국비 100억 원 확보라고 들었는데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참 반갑고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부산은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명이 그렇고요. 강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충북은 첨단 재생 바이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끝으로 짧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이제 처음으로 규제 풀이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좀 어떤 규제들이 특히 그런 좀 제한이 되었었나요? 걸림돌이 되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규제는 아시다시피 민감 데이터이므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활용하는 여지가 굉장히 중첩된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 규제에 막혀서 기술 개발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폭 완화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최초 규제 풀이인 만큼 잘 계획하신 대로 시행을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바이오 헬스과 박용호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4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원주시가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 중에서 2위로 선정돼 이사장상을 수상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선 교통문화 실태조사란 무엇인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교통문화 실태조사는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교통문화지수란 매년 전국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교통문화 지수로 교통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경쟁을 하게끔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안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이렇게 3개 항목의 총 18개 지표를 조사해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교통행정과 이기수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란 매년 전국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교통안전정책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 총 18개 지표를 조사, 평가하는 것으로서 원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시그룹에서 총점 86.66점으로 전국 2위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주시가 그룹 내 2위를 달성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우선 운전자분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주시는 운전 행태 영역에서 그룹 내 1위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시민분들의 운전 행태가 성숙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원주시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그룹에서 총점 86.66점으로 전국 2위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조사 항목별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전 행태 영역에서 50.79점으로 그룹 1위, 보행 행태 영역에서 17.55점으로 그룹 6위, 또 교통안전 영역 18.32점으로 그룹 2위를 했는데요. 세부 항목으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이 전국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단 운전 중 스마트 기기 미사용 준수율과 무단 횡단 금지 준수율 등에서는 다소 저조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실태조사로 원주시가 30만 인구 시그룹 중 2위를 달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2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운전자들의 교통문화 의식이 높았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올해 점수가 낮게 나왔던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횡단 방지 펜스 확충과 또 보행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또 두 번째로 점수가 낮았던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행 지킴 및 교통안전 캠페인, 라디오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로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교통행정과 이기수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원주시의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원주시는 앞으로 더욱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점수가 낮게 나왔던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속 설치되어 왔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 확충과 더불어 보행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를 통해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 환경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수가 낮았던 운전 중 스마트 기기 미사용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행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라디오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등을 통해 운전 중 스마트 기기 미사용 준수율을 높이고 이러한 노력으로 더욱 안전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주시 교통문화지수 유사 규모 지자체 중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 이렇게 어쨌든 총점으로 해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2위를 달성했잖아요. 미흡한 부분만 좀 보완을 해주면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점수가 낮게 나왔던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또 보행자분들도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꼭 도로를 건너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만드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순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주 지역 배달 대행사 소속 청년 라이더들의 주장인데 업체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죠. 네, 원주 지역 배달 대행 업계 구성원들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배달 대행사 소속 청년 라이더들은 지난 4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 시청 비서실의 지시로 조직적인 댓글과 인원 동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극장 철거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뉴스 기사에 댓글 작업도 펼쳤고 시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또 극장 철거 관련 시위 현장에 일반 청년인 것처럼 동원됐고 이 모든 과정이 단톡방을 통해 지시된 것이라며 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한 것으로 증거도 있다. 더 이상 정치 현안에 끌어들이지 말라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 대행사 측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회사 운영진은 처음부터 극장 철거 찬성 입장이었고 같은 입장을 가진 인원들이 소통하는 대화방에서 댓글 여론이 있었다며 비서실에서 지시받았다는 등의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앞서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큰 액수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황으로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다. 총선 전국에서 이슈화하려는 추악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관련 소식을 다뤘었는데 오늘 반대 측 의견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의 수출 규모가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요? 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실적은 10억 910만 달러로 전년도 실적 10억 370만 달러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출 침체 속에서의 값진 결실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수출의 40.2%를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 수입은 5억 208만 달러에서 4억 2,208만 달러로 15.0% 줄면서 무역 수지는 6억 6,913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의료기기 수출이 약진을 거듭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출은 1억 80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기타 품목에 포함된 의료기기 품목을 합산하면 3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메뉴 제품은 향토기업인 삼양식품 원주공장의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면서 같은 기간 2억 2,900만 달러에서 2억 5,500만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원주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부품은 글로벌 시장 침체로 2억 7,400만 달러에서 2억 4,200만 달러로 역성장했습니다. 다만 올 들어 경기 회복 시그널이 감지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실적을 감안해 2026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의료기기의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호재를 감안한 것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올해부터 수출 5천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네오바이오텍의 수출 실적이 원주로 포함되고 의료기기 품목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 전선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바이어가 찾을 예정인 만큼 전 업종에서의 고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시의 수출 규모가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원주시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주시 유권자 수는 30만 7,745명으로 강원 지역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주시 유권자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주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9일 기준 선거인 명부를 이같이 확정하고 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수는 29만 4,140명으로 30만 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에서 30만 2,838명으로 3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유권자 수가 30만 4,060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선거인 수는 시 전체 인구 36만 1,219명의 85.17%로 이 중 남성 15만 1,542명, 여성 15만 6,20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2,66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55,197명, 40대 55,069명, 30대 45,534명 순이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투표에 참여하는 10대는 6,5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원주 갑은 15만 9,375명, 원주 을은 14만 8,344명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힘을 모아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 강원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고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지역 사전투표율이 32.6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31.28%를 웃돌면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사전투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투표율이 32.6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33만 1,959명의 강원 선거인 수 가운데 사전투표자는 43만 4,704명이었습니다. 강원 지역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 28.75%,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25.20%, 20대 대선 38.42%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는 낮지만 역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는 최고치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영월군이 36.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평창군 36.65%, 태백시 36.17% 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원주시 유권자 수 자체도 30만 명을 넘어선 만큼 많이 늘어났지만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는 소식. 둘 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권순찬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몸조리 잘하시고요. 몸 건강 안 좋으신데도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권순찬 기자와 함께 도내 이슈 살펴봤습니다. 4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